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맹약 고급반 오늘 이 시간에는 제38강의 일행극기계 중에서 종획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획격은 금체사주를 말하지요. 자, 먼저 종획격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획격의 구성. 그렇습니다. 경신일생이 지지에 신유술 또는 사유축 전부가 있고 화가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종획격이라고 한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전체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력을 극하는 오행 그것은 잊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목체사주는 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 화체사주로는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토체사주는 목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이 금체사주 종획격은 이것은 화가 있으면 하극금하죠. 그래서 그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격이 온전한 격이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혁을 종하여, 자, 이 무슨 말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다, 여러분. 혁은 다시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다시 하는, 그 혁을 종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경신이라는 뜻으로 통하고, 또 경신은 우리가 십간에서 보는 경신의, 자, 십간에서 보는 경신의 원뜻인 것으로, 자, 경신일생으로 사주 전국이 금의 기로 이루어져 그 금을 따라가는 격이, 자, 그 금을 따라서 격이 성립된 사주가 그것이 바로 종획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종획격에 대한 용신법입니다. 용신법. 자, 첫 번째로 이 종획격은 토금수운이 길합니다. 금의 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하는 오행과 자기의 동진 오행, 그리고 자기를 설기하는 오행, 그래서 토금수운이 길하고, 이것은 토금문은 여러분 토의 세력을 따라서 순응하는 연고로 이것이 길하고, 수운을 만나면은 금으로 이루어진 이 왕신을 설기하다 보니까 적이 되는 화살을 제어함으로써 좋다. 자, 그러니까 토금수운의 부기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운을 만나면은 대흉한데 종획을 극하여 금궁이 무너지게 되므로 반드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의 세력으로 이루어진 사주 구조인데, 거기에 그 금을 극하고자 하는 그 화의 운, 또는 그 화가 사주에 있으면 성립이 불가하고, 운의 흐름에서도 그 화의 운이 오게 되면 이것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런 경우로 기결이 된다. 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획격의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획격의 예시.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계유의 경신, 신유의 계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유의 경신의 신유의 계사. 자, 그래서 이 사주는요, 금일이, 자, 신금일이 신월에 출생을 했습니다. 신월에 태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유금이 되고, 자, 신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금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수운은 상당히 기분 좋게 이 금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러한 신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토금수운이 제일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남방하운을 만나면, 자, 이것은요, 남방화운을 만나면은 이것은 불길하다. 사오미로 가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개 이 전환격 말이죠. 여기에서 진격이 사실 어렵습니다. 완전한 앞서 기본에 전환격이 성립되어야 하는 목화, 토, 금체 중에서 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전하게 뭐 이렇게 목이면 목, 뭐 토면 토 이렇게 완전하게 한 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이 구성이 되면은 그것을 진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합을 이루면서 신유술, 사유, 축 하면서 또한 다른 노행이 섞이면서 그 섞인 노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력을 봤을 때에 주축되는 이 세가 목화, 토금, 수, 일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격이 되기가 어렵고, 또한 이 대운도 좋은 운을 만나야만 발복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흉한 그런 쪽으로 이 운의 흐름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오미가 먼저 이것은 흉운인데 들어왔죠. 아주 하운을 가기 때문에 동남 목화로 운이 흐르다 보니까 목운도 나쁘거니와 하운도 하급금 하기 때문에 나쁘고, 엄청나게 운이 나쁜 운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생이 피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운세가 거꾸로 가게 되면은 백사가 무성하고 한 가지도 이루는 그러한 그 일이 없으면서 생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번째는 그 두 번째로 여명입니다. 여명인데 신유의 병신의 경전 요렇게 사주가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역시 이 사주는 그렇습니다. 경금이 신눈에 났죠. 여명으로서 전국이 이거 사실은 전체가 이것이 금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신지는 여러분, 신지는 우리 수의 반국이 되죠.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월간에 병화가 투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신금이 있어가지고 연간에 신금이 월간에 있는 병화와 합을 하게 되면서 이 병화의 이 원래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원래가 기신이었는데 합을 하게 되면 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가 되면은 오히려 나한테는 좋은 신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원래는 이렇게 기신이었지만은 합을 하면서 혹은 이런 것이 대운 세운에서 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이렇게 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운 세운에서도 이 병화하고 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래가 기신이었는데 합을 하면서 이것이 기신으로 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추후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 사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신합을 해가지고 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기신이 좋아졌다. 자, 그래서 또한 이 종혁격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운세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토금수운이 길하다고 했죠. 길하고, 자, 목화운은 불길합니다. 이 목화운은 불길하고, 무술기운, 자, 15년간에 부모가 권력가라 자신도 이국유학까지 했고, 해자운이에요. 해자운에 대창하고, 자, 사자가 출세했으면 추운에, 자, 요 추운입니다. 이 추운에는 왕신이 고지가 되어 사망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하고 하니까 결국 이 사주는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토금수운이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상당히 이 운은 좋은 운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전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상당히 이제 출세도 하고 모든 것이 내 맘대로 혹은 또 부모가 상당히 좋은 그런 디백을 가지고 살다 보게 되면은 부모 복 그 자체도 여러분 그 내복이 될 수가 있죠. 보게 되면은. 그래서 좋았는데 뭐 해외 유학도 하고 이 추운이 오니까 자 추운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는 진술중리 고지에 해당하죠. 이게 고지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 금국의 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왕신이 금이죠. 그래서 금국의 고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고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무덤, 이게 묘지죠, 묘지. 묘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항상 있다고 상정을 하고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운도, 세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지가 오면서 모든 것이 끝장난, 사망하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앞서는 참씨는 그야말로 부모의 울타리도 좋고 자기도 유학도 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하면서 좋았는데 이 추군에서는 이것을 피해갈 길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횡경 예시 그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 역시 여명입니다. 정축에 자 기유의 경신, 을류 이렇게 사주가 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사주는요 경금이 유월에 났습니다. 경금이 유월에 났고 지지에 보니까 유축, 유신, 유축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당히 전국이 이 금의 기운으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화, 이 관성이 말이죠. 정화 관성이 사실은 이 기신입니다. 보게 되면은 정화 관성이 기신인데 6월에 태어나서 뿌리가 사실 없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자체가 기신이지만은 6월이 가을 절이죠. 그래서 이 정화는 사실은 이 사주에서는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힘은 별로 없지요. 뿌리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을목은 일간 경금하고 을경합을 하면서 그냥 을목은 이 경금의 금의 세력으로 있는 동화가 되었습니다. 을목도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을시구나 하고 그 세력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그냥 자연스럽게 경금에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아주 경금으로 동화된 그러한 경우이고 그래서 합화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종액격이 성립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러나 이것이 자, 경신일이 여러분요 이걸 잘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초학자는 이것이 잘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보면은 경신에서 자, 경신일에서 이 정축은 이것은요, 이 공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신은 사실은 여러분요, 갑인순중에 있습니다. 갑인, 을묘, 병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그렇죠? 갑인순중에 있다 보니까 갑인수는 자축이 공망이죠. 그렇습니까? 자, 이것을 일출을 기준할 때에 우리가 공망을 보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그 공망은 자 경신은 갑인순중에 있다. 갑인, 을묘, 병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계까지가 이것이 바로 갑인순중에 있죠. 그래서 갑인순중에 있는데 갑인수는 자와 축이 공망이니까 이것이 축 자체가 이것이 공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공망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이 화개살입니다. 화개살. 기술춘미는 화개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공망이고, 화개살이고, 또 이것은 이 관성입니다. 이 관성은 이것이 또 정축이 백호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성이 백호살에 앉으면서 또한 공망이 되었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을목, 재성은 금으로 화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뿌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세요. 이렇게 사주가 짜임이 되면은, 그래서 말하기로 신앙무의엔 위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무의란 위성도라. 이것은요, 사주가 신앙한데, 의자가 의지할 의자입니다. 의지할 의자인데 의지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관의 무력으로 의지할 곳이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재성과 관성이 의지할 곳이 없다. 고로 머리 감고 선임이 된 한 여명의 사주다. 자, 여러분요, 여기에서 여자 사주의 재관이 무력해가지고 의지할 곳이 없으면 누구한테 기대입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그러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재성도 나의 재물이고, 또한 관성은 나의 남편이 되는데, 재물도 관성도 무력해가지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자, 그래. 신앙하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 깎고 웅이 되었다. 머리 깎고 선임이 된 그러한 여명의 사주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일행덕기계 중에서 윤화격, 자, 일행덕기계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죠. 윤화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